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열심히들 풀었죠? 오늘 2회 모의고사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이제 틀린 거 고르라는 거네요. 예, 답은요,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4번 보시면은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한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고 하는 의사, 여기 지금 의사라고 돼 있어요. 요 의사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제 이게 틀린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중개사법의 문제, 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객관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개 계약과 중개는 달라. 2번.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래서 중개의 특징은 보조 독자 사실행위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설령 이것이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도 무조건 중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보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역시 굉장히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2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입니다.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자 의뢰인 쌍방을 요하는가? 아닙니다. 일방 당사자가 있었다. 일방 당사자의 의뢰라 할지라도 중개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한 중개를 우리는 보통 지시중개, 전시중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시중개, 전시중개 같은 경우도 이게 중개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다 보니까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내가 지시업, 전시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별도로 써놓을 필요 없이 중개업 하나만 써놔도 그 업무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답이었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법의 패러다임은 객관설이다. 그 다음에 5번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 항상 중개업을 논할 적에 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우연한 기회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 가선 업이라 볼 수 없다. 요게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업의 성격을 논할 때는 그거 객관적이고 아주 통유적이에요. 그래서 계속성, 연속성, 그 다음에 계속성, 영립성, 그 다음에 업무성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인데 그러나 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항상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업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우연한 기회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 요게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한번 골라라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해체 쉽게 될 수 있는 세차장 구조물 이거 이제 판례가 있죠. 조립식 볼트 형태로 이루어진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라 볼 수 없다. 왜?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야. 그러니까 설령 중개대상물 즉 토지 정착물이고 토지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압류된 공장. 공장은요 그 자체로다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네요. 그리고 뭐 사법상 제한이 있다,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중개대상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20개 집단. 여러분들요 나무는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즉 종속 토지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경우나 또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면 여기는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임목법에 의한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맞고 나머지는 아니네요. 특히 여러분들 미음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딱
권리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건 니콜 뭐다? 권리금. 그러니까 권리금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업상 여기 비품, 즉 뭐냐? 유형적 재산 가치야. 그 다음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처럼 무형적 재산적 가치. 그래서 요거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금에 대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 이거 그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듬뿍 권리금에 대한 사례를 별도로 받았다 할지라도 요거 금지행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네요. 무조건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하면은요, 무조건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시도지사,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원칙이나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어 있네요. 원칙과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 그 다음에 시도지사 원칙.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된다. 맞네요. 여러분들 무조건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결격사유자 절대로 시험하고 무관합니다. 시험 볼 수 없는 자 부정행위자 5년, 자격 취소된 자 3년. 그래 여기 3번 내용은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런 측면에서 5번은 또 요게 이제 맞는 거야. 5번은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격 취소된 자 3년, 부정행위자 5년인데, 여기 결격사유자, 미성년자는요, 결격사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증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러분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겁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야. 그 다음에 둔다 하면 틀려요. 둘 수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 협회에 두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차이점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야.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협회 두 글자. 자, 협회 몇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협회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둔다. 둔다 두 글자야. 근데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다섯 글자야. 둔다 두 글자거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여러분들 띄어쓰기까지 하면 이거 다섯 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해서 틀린 게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요, 여러분들 2번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여러분들 3번 공인중개사 제도 하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시험 신기관회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에 의해서 업무 공협이라고 하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없는 자는 시험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딱 두 사람밖에 없다. 부정행위자 5년. 근데 그 5년은 시험지 뺏긴 날로부터 5년이 아니다. 응시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이다.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 3년. 그 3년은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 우리 등록 신청서의 등록 기준하고 등록 신청서의 종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이렇게 두 가지 종별이 존재해서 무엇으로 등록하냐에 따라 그 종별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으로 등록하냐에 따라 그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그건 공실사야. 공실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요겁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라면은요, 여기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합.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때 협동조합이라고 할 적엔 사회적 협동조합은 논리적으로 제거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다음에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공실사, 요거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예, 대표 공인중개사,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그 다음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그리고 사무소 확보. 그겁니다. 그래서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대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다. 14조 업무다. 중개업이 아닌 14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조 업무, 중개업 외에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된다. 관상재분소 14조 1항 업무죠. 거기에 14조 2항에 있는 경공매 업무. 그리고 경공매 업무도 이제 경매 대리와 그 다음에 알선 업무, 그리고 공매 대리와 공매 알선 업무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중개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요. 여기 대해서 개인인 중개업자는요, 얼마든지 업무를 갖다가 경업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다. 단 부칙개업공은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쭉 논리적으로 떠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14조 업무밖에 중개법인은 못해서 등록 요건, 등록 기준에 14조 업무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개업밖에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이 답인데, 문제는요 3번이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안 보다 보면 이거 놓치고 지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상법상 회사, 또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포함이라고 나오잖아. 포함 제외된다. 논리적으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 반드시 임사원 전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여러분들 결격사유 하면은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3년이 경과됐대네요. 3년 동안 집행이 종료되고 3년간 결격사유인데 3년이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를 면했네요. 그 다음 2번, 만 19세가 안 됐죠. 만 19세는 성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 19세가 안 된 사람은요 예외 없어. 그러니까 민법에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성년의제다, 뭐 이런 거 예외 없이 만 19세에 이르지 않으면 결격사유자이다. 그러니까 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네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집행유예. 집행유예 나오면은요, 무조건 유예기간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뭐 징역 1년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에다 1년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통요, 뭐 끝나고 나서 3년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에다 자꾸 3년을 더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다. 근데 유예기간이 경과됐네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면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집행유예는 등록 결격 이나 그 유예 기간 동안, 그러나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출발이 없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아니다. 이것까지 같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형으로서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요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그리고 이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하고 좀 구별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먹었다고 해서 결격사유는 아니야.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먹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포함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미음, 형법. 여러분들 벌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 법 위반이야. 그리고 이 법 위반이라도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죠. 근데 여기는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국 결격사유 아닌 자는 답은 2번 디귿, 기억, 디귿, 미음 2번이 되겠습니다.